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놀라운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짧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난 주름을 발견하고 달력을 넘길 때마다 벌써 이 나이가 됐나 하며 한숨 쉬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인생이 짧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로마 제국시대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으며 스스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철학을 실천했던 세네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생은 충분히 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만 안다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살아오셨습니까? 60년, 70년, 어쩌면 80년 가까이 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모든 날들을, 그 수많은 시간들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지나쳤습니까? 세네카는 그의 유명한 저서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받은 만큼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낭비하기 때문에 짧은 것입니다. 인생은 잘 사용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완성하기에 충분히 깁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문제는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시간의 사용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너무 짧다고 불평하는 것은 마치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도 그것을 모두 바닥에 쏟아버린 뒤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미 늦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과거를 한탄하며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현재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유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는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깨어있는 정신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산다면 그것은 100년을 멍하니 흘려보내는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들은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황제의 신하들은 할 일이 너무 많다고 불평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돈을 벌느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그들을 향해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들은 바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정신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키우느라, 돈을 벌느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쓰느라, 체면을 지키느라 정신없이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멈춰 서서 뒤를 돌아보니 시간은 어느새 강물처럼 흘러가 버렸고 손에 남은 것은 피로와 회한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네카의 지혜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은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누구나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시간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것을 남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에, 타인의 시선에,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고 계십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땅을 남에게 함부로 내어주지 않으면서 왜 당신의 시간은 그토록 쉽게 남에게 내어줍니까? 땅보다 시간이 훨씬 더 귀한데 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세네카의 지혜를 따라 걸어갈 것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황금으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일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서 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현재를 온전히 경험하며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가장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그의 친구 파울리누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시간을 뺏는 사람들을 경계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에게 시간을 내어주는 순간, 당신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을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에게 내어주셨습니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에게 빼앗겼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과의 모임에, 정말로 가고 싶지 않았던 행사에, 정말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까? 그리고 그 모든 시간을 바치면서 여러분이 했던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체면상 가야지. 거절하면 섭섭해할 텐데. 세네카는 이것을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에 물건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거절할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간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쉽게 내어줍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고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시간은 결코 돌아오지 않는데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보냈습니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이런 걱정에 사로잡혀 여러분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노년에 이르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웃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네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라신 여러분 세대는 더욱 힘드셨을 것입니다. 집안의 체면, 가문의 명예, 효도의 의무,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해, 남들이 보기에 좋은 모습을 위해 사셨습니다. 세네카는 로마 사회의 귀족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바쁩니까? 그들은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더 많은 명예를 얻기 위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집, 자식들의 좋은 대학. 이 모든 것을 위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의 행복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을 이루고 나니 손에 남은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언제 당신 자신을 위해 살 것입니까? 언제 당신의 시간을 당신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까? 하지만 더 슬픈 것은 우리가 시간을 빼앗긴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는 인색하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데는 너무나 관대합니다. 심지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TV 앞에 앉아 하루 종일 드라마를 보십니다. 무엇을 보는지도 모른 채 그저 리모컨을 누르고 채널을 돌리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지 못한 것입니까? 세네카는 우리에게 충고합니다. 바쁜 사람이 가장 게으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쓸데없는 일로 자신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할 가치가 있는 일,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은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고 계십니까? 의미 없는 수다, 끝없는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삼켜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히 은퇴 이후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할 일이 없다. 시간은 많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많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여러분은 남들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기대하는 대로, 자식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자 여러분은 막막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지조차 모르게 된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것을 가장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시간의 도둑들을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이긴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쫓아내고 당신의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구체적인 조언을 줍니다. 첫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친척의 모임에 꼭 가야 합니까? 자식들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합니까? 이웃의 부탁을 다 들어줘야 합니까? 세네카는 말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삶은 노예의 삶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잠깐만 시간 좀 내주세요라고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생명의 일부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잠깐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룹니다. 셋째, 쓸데없는 걱정을 버리십시오. 세네카는 말합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느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삶을 놓쳐버립니다. 자식이 잘 되지 못할까봐, 건강이 나빠질까봐, 돈이 떨어질까봐. 이런 걱정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그 걱정들 중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막아집니까? 넷째, 과거를 붙잡지 마십시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그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이미 지나간 파도를 붙잡으려는 것만큼 헛된 일입니다. 다섯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병에 걸리면 어쩌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의 현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현재를 즐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지키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가진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당신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듯이
당신의 시간도 함부로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을 되찾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일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는 쓸데없는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드십시오. 책을 읽고 싶었다면 읽으십시오. 산책을 하고 싶었다면 하십시오. 친구를 만나고 싶었다면 만나십시오. 그저 조용히 앉아서 차 한 잔을 음미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세네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만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귀합니다. 더 이상 그것을 도둑들에게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입니다. 세네카는 그의 서간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제 자식과 나눴던 불편한 대화입니까? 다음 주에 있을 병원 검진입니까? 몇 년 전에 내린 후회스러운 결정입니까? 아니면 언젠가 닥쳐올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를 잃어버리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몸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며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 방황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살아있는 유일한 시간, 바로 현재를 놓쳐버립니다. 세네카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들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아갈 준비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다음 주를 준비하고, 내년을 계획하면서 정작 오늘을 사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오늘들이 모여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결국 평생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지 못한 채 늙어갑니다. 여러분께 솔직히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구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걱정을 시작합니다. 날씨를 걱정하고, 건강을 걱정하고, 해야 할 일들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 사람이 어떻게 그날을 온전히 살 수 있겠습니까?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어젯밤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로마의 부유한 귀족들은 미래를 위해 재산을 모았습니다. 언젠가 쓸 날이 있겠지라고 말하면서 금과 은을 쌓아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그 재산을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셨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은퇴하면 여행을 다녀야지. 손주들이 다 크면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야지.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새로운 핑계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다 크면 이번에는 손주를 걱정합니다. 은퇴하면 이번에는 건강을 걱정합니다. 손주들이 크면 이번에는 자신의 죽음을 걱정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생을 나중에를 기다리며 살다가 결국 그 나중에는 오지 않은 채 생을 마감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미루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적입니다.
미루는 것은 내일의 기대를 걸면서 오늘을 빼앗아갑니다. 당신 손안에 있는 것을 놓치게 만들면서 미래의 불확실한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미루고 계십니까? 아직 시간이 있어. 나중에 해도 되라고 말하면서 미루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는 것입니까? 항상 가고 싶었던 곳으로 여행하는 것입니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는 것입니까? 세네카는 우리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십시오.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을 대하십시오. 이것은 무모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를 온전히 살라는 뜻입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의 마지막 날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남의 눈치도 보지 않으실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고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을 그렇게 살지 않으십니까? 왜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세네카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내일을 마지막 날처럼 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언제 죽더라도 후회가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만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 일을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세네카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줍니다. 걱정과 준비는 다릅니다. 준비는 지혜이지만 걱정은 어리석음입니다. 필요한 준비를 하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건강검진을 예약하고 필요한 약을 챙기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를 마친 후에도 계속 걱정하는 것은 쓸모없는 일입니다. 준비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지만 걱정은 현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항해사는 폭풍에 대비합니다. 그는 돛을 점검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항로를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오지 않은 폭풍을 걱정하느라 현재의 순풍을 즐기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대비를 하되 그것이 여러분의 현재를 빼앗도록 두지 마십시오. 병원 예약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예약 날짜까지 매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지는 그들의 몫입니다. 세네카는 또한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과거로부터 배웁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며 사십니다.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그때 더 잘했더라면. 하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후회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전히 부드러운 진흙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원하는 대로 빚을 수 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는 대신 그것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저지른 실수들, 잘못된 선택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여러분의 교사였습니다. 그것들을 원망하지 말고 그것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감사히 받아들이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실수는 미래의 지혜입니다. 그것을 후회하는 대신 활용하십시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재를 살 수 있을까요? 세네카는 우리에게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첫째, 작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향기,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의 따스함, 새들의 지저귐,
이런 작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하십시오. 세네카는 말합니다. 위대한 삶은 거창한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순간들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둘째,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으십시오. TV를 보면서 먹거나 걱정하면서 먹지 마십시오. 산책을 할 때는 산책을 하십시오. 휴대폰을 보면서 걷거나 미래를 걱정하면서 걷지 마십시오. 세네카는 말합니다. 한 가지 일을 온전히 하는 것이 100가지 일을 흩어져서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셋째, 호흡을 의식하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숨을 쉬는 것, 이것이 삶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 당신은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멈춰 서서 여러분의 호흡을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의식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넷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세네카는 말합니다. 현재를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맛있었던 식사, 친절했던 이웃, 따뜻했던 햇살.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떠올릴 때 여러분은 현재가 얼마나 풍요로운지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온전히 함께 하십시오. 자식들이나 손주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과 진정으로 함께 하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거나 휴대폰을 보거나 TV를 보면서 함께하지 마십시오. 세네카는 말합니다. 사랑은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과거의 사랑은 기억이고 미래의 사랑은 희망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은 시간에 쫓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가진 시간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전부이고 그 순간은 영원과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십시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있고, 여러분의 폐가 숨을 쉬고 있고, 여러분의 뇌가 이 말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세네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주인이 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시간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네카는 그의 서간문에서 아름다운 비유를 사용합니다. 항구에 들어온 배가 가장 평온합니다. 폭풍우를 뚫고 험난한 바다를 건너온 배가 마침내 안전한 항구에 정박할 때 선장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쉽니다. 세네카는 그의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가진 자가 아니라 더 많이 바라는 자입니다.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충분히 가졌다고 느끼는 자입니다. 이 말을 곱씹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믿어왔습니까?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우리는 이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얻고 나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까? 세네카는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저택들을 소유했고 수많은 하인들을 거느렸으며 황제의 스승이라는 최고의 지위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이 모든 것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무엇을 위해 일하셨습니까? 자식들에게 더 나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노력의 결과를 보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충분히 만족스러우십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난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항상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더 큰 아파트에 사는 이웃, 더 좋은 차를 모는 친구, 더 자주 해외여행을 가는 동창. 우리는 자꾸 그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저것이 없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네카는 묻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보지 않고 왜 남이 가진 것만 봅니까? 로마 시대에 한 부유한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는 거대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웃의 저택이 더 크다는 이유로 불행했습니다. 그는 수백 명의 하인을 거느렸지만 황제가 수천 명을 거느린다는 이유로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세네카는 그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만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지붕이 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고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음식이 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걱정하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가난해집니다. 이것들에 감사하는 순간, 당신은 부유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재정적 불안을 느끼십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병원비가 많이 들면 어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들이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세네카는 이런 걱정에 대해 이렇게 조언합니다.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욕망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루 세 끼의 식사, 잠잘 곳, 입을 옷, 기본적인 의료. 이것들은 그리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 외에 수많은 것들을 원합니다. 더 좋은 음식, 더 넓은 집, 더 좋은 옷, 더 비싼 치료. 세네카는 말합니다.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깁니다.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을 원하고 1000만 원이 있으면 억을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우리에게 아주 실천적인 조언을 줍니다. 가끔 가난하게 살아보십시오. 일부러 검소하게 지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던 가난이 실은 그리 무섭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네카 자신이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한 달에 며칠씩 거친 옷을 입고 딱딱한 빵만 먹으며 땅바닥에서 잤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미리 경험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하루쯤 아주 간소하게 지내보십시오. 아침은 밥과 김치만, 점심은 국수 한 그릇만, 저녁은 죽 한 그릇만. TV도 끄고, 난방도 조금만 하고, 불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면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돈을 움켜쥐고 놓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주는 것도 아깝고 자신을 위해 쓰는 것도 아깝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네카는 말합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인생은 이미 없어지고 있습니다.
돈은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돈을 여러분을 위해 쓰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드십시오. 가고 싶은 곳에 가십시오.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세네카는 말합니다. 죽을 때 가장 많은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가장 잘 사용한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네카는 경고합니다. 돈을 쓰는 것과 낭비하는 것은 다릅니다. 현명하게 쓰십시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쓰십시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일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답합니다. 경험에 쓰는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쓰는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위해 쓰는 돈은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쓰는 돈은 낭비입니다. 비싼 옷을 사서 남들에게 자랑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오래된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큰 집으로 이사해서 관리에 시달리는 것보다 작지만 편안한 집에서 평화롭게 사는 것이 낫습니다. 최신 기기를 사서 사용법을 배우느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편안한 의자에 앉아 좋은 책을 읽는 것이 낫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향유에 있습니다. 억대의 재산이 있어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반면 작은 것이라도 그것을 온전히 즐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을 온전히 음미하십시오. 그 향, 그 맛, 그 따스함을. 창밖의 풍경을 천천히 바라보십시오. 나무들, 새들, 구름들을. 손주의 웃음소리를 경청하십시오. 그 순수함, 그 기쁨을. 이런 것들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부유합니다. 세네카는 또한 이렇게 가르칩니다. 베푸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지혜든, 사랑이든. 베풀 때 우리는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부유해집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도와주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이웃이 어려워할 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젊은이들이 조언을 구할 때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 주십시오. 아낌없이. 세네카는 말합니다. 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네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베풀지는 마십시오. 자신의 컵이 가득 차 있을 때 넘치는 것을 나누십시오. 자신의 컵을 비우면서 남에게 주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보십시오.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남에게도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오셨겠지만 세네카는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세네카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내면에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마음, 감사할 줄 아는 마음, 나눌 줄 아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유함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부유하게 사십시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더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작은 것을 온전히 즐기십시오. 더 많이 쌓으려 하지 말고 기쁘게 나누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키케로라는 위대한 연설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노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년은
인생의 저녁입니다. 하루의 노고를 마치고 평온한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세네카는 이 말에 동의하며 덧붙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저녁을 즐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생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일하고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인생도 그러합니다. 젊음은 씨 뿌리는 시기이고 중년은 가꾸는 시기이며 노년은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평생 씨만 뿌리고 가꾸기만 하다가 정작 수확할 때가 되면 이제 끝났다며 포기해버립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인생의 황혼이 아닙니다. 노년은 인생의 결실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배우고 있지만 노인은 이미 배웠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경험하고 있지만 노인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찾고 있지만 노인은 이미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무엇을 배워오셨습니까? 수많은 경험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수확입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귀한 수확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젊은이들은 책을 읽으며 지식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며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지혜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실패들, 고통들, 상실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에는 열정이 있지만 노년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열정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압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남들의 시선, 사회적 지위, 물질적 성공,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압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더 가벼워집니다. 젊음이 축적의 시기라면 노년은 정제의 시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걱정하셨습니까? 옷차림, 외모, 남들의 평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자유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자유입니다. 젊음의 의무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기대로부터의 자유, 끝없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 차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쓸모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세네카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반박합니다. 노인이 할 수 없는 것은 젊은이의 일입니다. 하지만 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젊은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을 들 수 없을지 모릅니다. 빠르게 달릴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젊은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나무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깊은 뿌리를 내렸고 얼마나 풍성한 그늘을 제공하는가에 있습니다. 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젊은이들에게 그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인내심이 그들에게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식들이 힘들어할 때, 손주들이 방황할 때, 여러분은 그들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음의 열정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네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은 사색의 시기입니다. 젊음이 행동의 시기라면 노년은 이해의 시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천천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책을 천천히 읽으십시오. 한 문장을 읽고 오래 생각하십시오. 젊은이들은 빨리 읽지만 여러분은 깊이 읽을 수 있습니다. 자연을 관찰하십시오. 새들이 어떻게 날아가는지, 나무가 어떻게 바람에 흔들리는지,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젊은이들은 이런 것을 볼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빠른 말은 먼 거리를 갈 수 있지만 느린 말은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음은 빠른 말이지만 노년은 느린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는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보느냐에 있습니다. 세네카는 그의 서간문에서 가장 충격적인 조언을 합니다. 매일 죽음을 연습하십시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소름이 끼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연습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지만 세네카의 뜻은 깊고 지혜롭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평생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삽니다. 하지만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비로소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자주 생각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닥칠 현실로 다가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동창생 부고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여러분은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까? 고통스러울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삶에 대한 두려움이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온전히 살지 못합니다.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더 용감하게, 더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음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세네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줍니다. 첫째,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밤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것은 비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 아침을 보장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오늘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매일 밤 잠들 때 나는 오늘을 잘 살았는가라고 자신에게 물으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다면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문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사소한 일에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병이 아닙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닙니다. 죽음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봄에 피어난 꽃은 가을에 집니다. 아침에 떠오른 해는 저녁에 집니다.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순환합니다. 탄생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네카는 묻습니다. 당신은 태어나기 전을 두려워합니까? 아니, 우리는 태어나기 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죽음 후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셋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세네카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연극이 끝날 때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공연이었다고 말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잘 사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랜 인생을 사셨습니다. 60년, 70년, 어쩌면 80년. 그것은 충분히 긴 시간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100년을 살았어도 잘못 산 사람은 짧게 산 것이고 30년을 살았어도 잘 산 사람은 충분히 산 것입니다. 세네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연습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더 잘 살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삶의 빛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가야 할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그 길을 두려워하며 사는 대신 그 길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사십시오. 매일 밤 잠들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 나는 잘 살았는가? 만약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면 나는 후회 없이 떠날 수 있는가? 그리고 매일 아침 깨어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하루가 주어졌구나. 감사하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겠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언젠가 죽음이 찾아와도 여러분은 평화롭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후회가 없다.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세네카는 말합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세네카의 말처럼 오늘 하루를 황금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이 어떻게 쓰일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품위 있게, 의미 있게 완성하십시오. 세네카는 그의 마지막 서간문을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잘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수이자 최고의 승리입니다. 여러분도 잘 사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황금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평화롭게 눈을 감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살았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에 평화와 지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